네, 안녕하세요. 국힘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죠.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윤석열입니다. 올라오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심지어는 베이징과 평양도 이 종중 종북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4월 2일 날 뭐 극초음속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살벌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죠. 이런 도발들이 결코 이 종중 종북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대담한 여러 가지 가설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네, 조성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런 일이죠? 쟤들 어떤 심보예요, 저게?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원래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극초음속이라고 불리는 자기들 주장하죠. 네. 중거리 미사일이 막 날아다닙니다. 예, 그렇죠. 예, 4월 2일 날. 예. 4월 2일 날 이제 그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쐈고, 예. 네, 그리고 또 1월 달에도 했어요. 이거를 중거리를. 예. 1월 그게 1월 12일. 잠깐만요. 12일이 될 겁니다. 1월 12일 날에도 네, 그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연달아서 올해 이 극초음속을 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뭐 수시로 이제 뭐 포 쏘고 하는 건 상식이 됐는데 이 중거리가 이제 좀 더 이게 그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납작탄도 뭐 중거리 미사일 극초음속이라고 자기들 주장을 하는데 네. 이게 우리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이 보이죠. 것 가치가 아니라 것이죠. 네. 동시에 이제 예, 뭐 그런 동무하니까. 거죠. 예. 네. 잠시 이제 세계 탈출 제가 그 동네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거든요.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얘들 지금 하는 거 보면 야, 우리가 이제 뭐 미국하고 놀고 뭐 일본과 논다 뭐 그 시그널이죠. 그렇죠. 예. 예, 그 한국이 일본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진짜로.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 미군 기지가 몽땅 동원되거든요. 그렇죠. 또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 기지, UNC 리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주일 미군 기지 중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건데 UNC 리어, 유엔사 후방 기지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일본을 겨냥하는 거죠. 예, 지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제 말하자면 요코다,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 같은 이제 일본 내 주요 기지 다와 모두 다와 이제 괌을 겨냥을 하고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쏘겠다는 건데, 이러면 이제 이게 한반도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대만 혹은 남중국해를 도모를 할 때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을 발을 묶는 역할을 중국을 위해서 실행하겠다. 뭐 이 이제 시그널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참 중국에 대한 극진한 서비스인데,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을? 이제 올해 들어서 북한은 일본, 네. 미국 그리고 중국에 서브를 하는 급이 확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노는 급이 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과 놀아 이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연초부터 기시다하고 만나자 했다가 김여정이가 또 뭐 아니다 그러고 지금 그래서 값을 올렸습니다. 일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직전에 작년 말부터 남조선 것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네. 이제 제일 주적이다. 네. 뭐 그 발언 그 입장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시하고 최소 일본급 이상의 네. 그 높은 차원에서 노시겠다. 우리 핵 가졌고 또 중거리 네.
이 탄도 중거리 미사일까지 네. 아주 자유롭게 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 남조선 것들은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또 속내 중에 하나는 요새 북한 주민들이 이제 한류도 많이 퍼지고 그래가지고 예예. 야 이게 뭐 북한 주민 입장에서 봐서 자꾸 이제 눈높이가 이제 남한에 맞춰지니까 남조선에 예, 예. 맞춰지니까 야 저건 너 우리랑 비교 상대가 아니야 예, 예. 관계 없는 집단이야라고 이제 선을 긋는 또 그런 의미도 좀 있겠죠. 그렇죠. 뭐 극초음속 미사일, 뭐 중거리 미사일 사용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도발을 해대면은 총선에 우리로 봐서는 또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종중 종북 세력한테 그렇죠. 네. 우리는 이 북한 바라기 그다음에 중국 바라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지금 뭐 아주 극악한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도발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에 사실은 도움이 될 뿐입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이 있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무슨 그 비유가 좀 생각이 나냐면 예. 지난 1월에 이 대만 대선을 보면서 제가 좀 야, 중국이 왜 저거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중국이 그 대선을 앞두고 대만을 계속 협박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야 저런 식으로 협박하면 오히려 덧날 텐데 예. 그냥 굉장히 세련된 평화주의 공세를 펴면 예. 중국이 그런 평화주의 공세를 펴면 대만 안에서 친중파가 득세하기가 좋고 예. 국민당 친중파가 득세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예. 왜 저렇게 그 역효과 나는 짓을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지금 그림에서도 보듯이 그 이른바 이제 중도라고 야리꾸리한 집단 예. 대만 진보당이 국민당과 후보 단일화 한다 그러다가 튀어나가 버렸다고 11월 달에. 그렇죠. 예. 그래서 3파전이 돼 버려서 예. 그래서 이제 라이칭더가 이제 그러니까 강경파죠. 예. 이제 반중파 예.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오늘 얘기의 중심 화두기도 한데 예. 왜 이런 안 되는 짓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국제 정치가 사실은 단면적이 아니라 복합 상대성 게임인데 네.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 특히 네. 우리가 뭐 당국 게임을 예를 들면은 상당히 독한 당구를 칩니다. 네. 우리하고는 계산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중 대립으로 살벌한 판세가 될 수밖에 없다면은 네. 대만에 어리버리한 어떤 친중파 아주 노골적으로 대만을 다 들어다 바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버리한 친중파가 집권을 해서 또 헤매고 있으면은 사실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의 뭐 침략이든 뭐 어쨌든 스텝이 꼬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확실한 반중파 미국 동맹파가 들었으면 낫다라고 하는 제가 자기대로의 계산이 있을 수가 뭐 낫다까지는 아닐지라도 예. 우리가 뭐 친중파 정부 수립 시킨다고 의도하지 않은. 뭐 해봐야 남의 논에 물대기다. 그렇죠. 남의 논은 좋은 표현입니다. 남의 논에 물대기다.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예. 뭐 거기 반중파 들어서면 또 거기에서 뭔가 좀 뭐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계산 아니에요, 이거? 그게 뭐 안팎으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죠.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걸 얻습니까? 반중파가 들어왔을 때 중국이.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 종류의 그 말하자면 표면에 보이는 거 말고 그 밑에 있는 그 네.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뭐 중국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부 결속이죠. 네. 중국인이나 중국 공산당 혹은 중국 인민해방군한테는 배신자, 매판, 매국 세력, 대만 지매청 이런 걸 다 쓸어버려야 된다. 조국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깃발이 훨씬 더 강하게 먹히죠. 그러니까 대만의 반중파가 예. 집권하면 예. 네.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네.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고 네. 또 중국 인민들을
잘 제압하고 지배를 해야 네네. 되면은 내부 결속의 그 중요한 네. 그 자산이 되죠. 네. 그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은 대만 안에서 대만 정치 세력이나 대만의 그 대중국 그 입장과 관련해서 네. 아주 알짜배기와 알곡과 겁대기가 가려집니다. 네. 이렇게 세게 몰아붙이면은 진짜 종중이 누군가라고 하는 게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그냥 세게 협박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중국 사랑해요. 중국과 잘 지내야 하는 진짜 백이들이 누구냐? 그렇죠. 예. 그게 가려진다. 가려지죠. 예. 오히려 제 야, 참, 예. 그것을 안 가리고는 사실은 대만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자면은 네.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의 무슨 도모나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중요한 현상 변경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대만 요인이죠. 네. 그 어차피 뭐 대만하고 관계 뭐 장사 하루 이틀 할 것 아닌데 네. 이제 약간 뭐 중도 뭐 이것도 안 저것도 하고 하는 이제 진보당 지난 선거 때 이번에 이번 떨어져 선거 때 나간 진보당이라고. 진보당 같은 오락가락하는 이제 세력들을 준비를 하고 또 쳐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이제 말하자면 껍데기를 가린다. 네.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예. 이제 국제 정치적인 요소인데 네. 거래하기가 좋아요. 국제적인 거래하기가 사실은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미국과 동맹 관계가 강력한 반중파가 들어서면은 어떤 방식이든 미국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하고 미국이 지원할 거고 오케이 할 거고 그래 되면은 미국하고 직접 이걸 놓고 밀고 당길 수가 있는 오히려 미국 직거래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중간에 지방 방송이 없으니까. 지방 방송이 없으니까 직거래.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 중국 네. 황제 체제, 공산당, 레드, 네. 그래서 홍색 황제 체제에서 조그마한 그러니까 대만. 삶은 소대가리 발신 지방 방송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예. 미국과 다이다이 뜨면 된다. 그래 이런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그러니까 국내와 대만과 그다음에 국제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 사실 우리 같이 이제 소심한 사람들과는 이제 게임 방식이 다른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이런 식의 대담한 게임이 독하고 대담한 게임이 사실은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레닌의 이제 그 선도투쟁, 아방가르드라고 하죠. 예. 전위투쟁, 예, 전위 예. 노선인데 고립을 자초하고 역경을 자초하더라도 진정한 우리 편이 누군가가 밝혀질 수 있고 또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크게 지르는 게 좋다. 네, 예.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지니까 예. 유럽의 모든 정당 중에 유일하게 이 러시아 공산당, 그 당시에 사회민주당이라고 불렀죠. 거기서만 전쟁에 져도 좋다. 예. 총부리를 거꾸로 돌리고 짜르를 타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데 거기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막스가 말한 인터내셔널 국제주의를 실천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죠. 하나 있어요. 프랑스의 장조레스. 장조레스. 근데 장조레스는 그 마탱이 갔잖아. 어. 근데 거기서 장조레스도 네. 총부리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은 안 했지. 그건 안 했죠. 전쟁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지.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전부 좌파들도 전쟁 찬성이었거든. 그래야 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는 전쟁 반대 정도가 아니라 총부리 거꾸로 돌려가지고 저 짜르 죽여버려야 된다고 주장한 애들 아니에요. 얘들은. 그렇죠. 예. 그게 저희 중국 애들은 대란 대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걸 얻으려면 대치를 얻으려면은 대란을 도모해야 된다. 근데 그 대란을 도모한다는 게 큰 사고를 친다는 게 아니고 큰 공갈을 친다는 겁니다. 네, 큰 공갈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덕에 또 독일 제국이죠. 그 당시엔 독일 제1제국이죠. 예. 거기서 공작금 엄청 탔어 레닌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러시아 국내에서는 또라이 같은 열혈 투사를 쫙
알곡을 걸러낸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총불이 거꾸로 전쟁 중인데 총불이 거꾸로 돌려서 짜루 죽이자라는 그런 또라이 열혈투사가 확 이제 자기들한테 끌려 들어온 거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레닌은 스위스에서 있을 때거든. 그렇죠. 예. 자기는 국외에 있을 때 이제 독일 제국한테서 짭짤하게 이제 그 자금 지원받고 혁명이 비즈니스라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나 이쪽 애들이 계산이 굉장히 독하고 장기적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가설을 세우면 예. 이번 총선에서 종중 종북의 대승을 베이징과 평양은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한번 seems. 가설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 종중 종북하시는 분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베이징과 평양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버림받으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 국회가 문전성시입니다. 국회 빠지라도 달아야 예. 신변보호가 되겠다.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죠. 개인 보호, 신변 보호 다 됩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이 관점에서 만약에 요번에 이제 북한의 도발, 예, 그러니까 이게 중거리 미사일 이렇게 막 작년에는 안 쐈어 중거리. 중거리 안 쐈어요. 올해만 도발 예, 쏜 예. 거예요. 이렇게 도발하는 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내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내부길속하죠. 북한 지금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한국 안에 이제 알곡과 껍데기 혹은 껍질이 걸러지죠. 네. 되게 다 껍질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알곡 있잖아. 셰셰표 알곡. 그건 뭐 그냥 말이지. 진짜 알곡이지. 진짜 알곡인가? 우리 하여튼 뭐 네, 이 그건 와중에도,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와중에도 이제 뭐 전쟁이냐 평화냐 북한과 잘 지내야 한다.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이거 다 그냥 말의 성천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네. 진짜로 그거 한다면 그게 이제 알곡이지. 갸륵한 충성파지. 진짜로 실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국에 아주 밀착할 수 있는 꿀을 발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알곡이 생길까 아니면 그냥 이거 다 삶은 소대라. 그냥 관성에서 하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삶은 소다가인지 그러니까 셰셰파 참고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북한의 문재인을 볼 땐 이거거든. 아니 무슨 뭐 친중 친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집권을 한 인간이 재미를 봤는데 자기 살갗 다치는 건 하나도 안 한다 이거지. 아니 이제 걔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유엔결이 그거 뭐 별거냐. 우리 노상 어기고 사는데. 그렇죠. 유엔결이 팍팍 어기고 우리 민족끼리 좀 도와야지. 아니 우리는 저기 그 장작불 떼고 사는데 뭐 그 가스 끊긴다고 걱정해. 그 파이프라인 놓고서 러시아 가스 좀 써야지.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냥 집권을 하더니 그냥 입을 딱 닫고 무슨 뭐 평창에 불러서 노래나 틀고 뭐 능라공원에 와서 뭐 가수 공연이나 하고 이것들이 이게 우리를 뭐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뭐 대충 소문과 보도에 의하면 뭐 벤처 몇 대 하고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북한이나 이제 그것이 참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상에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네. 평양의 이 뭘 생각할 거라고 하는 거는 벌써 상징으로 나왔잖아요. 그 저기 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바로 터졌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폭파시켰지. 돈으로 해가지고 뭐 세세하면서 뭐 좋다 이러면서 잘 하려고 다 만들었던 그걸 아주 보란 듯이 그냥 폭파쇼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저 김여정이가 뭐 그냥 우리도 잘 안 쓰는 삶은 소대가리 뭐 오줌 지긴다 뭐 온갖 투정을 다 했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보다는 워싱턴이나 도쿄 나토의 굵은 동아줄을 가진 세력과 거래하는 게 제대로 된 거래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됩니다. 저는 생각이. 네, 그 점에서는 또 사실 중국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중국은 친중파를 밀었는데 북한 애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친중파 저거 득세해봐야 우리는 백벤치 시키고 저 베이징만 거래하고 그렇죠. 우리도 우리는 오히려 더 위험한 처지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가 전 사실 두 개거든. 북한이 도발한 건 일단 총선에 마이너스야. 왜 저런 도발하냐? 중국이 시켜서 저렇게 도발할 수 있고 그러면 중국도
한국의 이제 그 말하자면 종중파의 득세를 원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혹은 다른 시나리오로 네. 중국은 종중파의 득세를 원하는데 네. 북한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딱 그거거든. 뭐냐면 종중파 득세하면 자기들은 빽빽치 당하고 이 남조선의 종중파가 베이징의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도 남의 눈에 물대기네. 실컷 다 그거 했더만 중국에 가서 얼렁거리고 그렇지. 뭐 그거 하고 그것도 뭐 상당히 그 뭐야 국어를 하고 베이징에 가서 우리 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시에 그래도 동무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안 하잖아. 안 하지. 그거지 그거.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씨 그 동무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셔야지. 뭐, 이왕이면 뭐 평양에 저 경기도지사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걸 하셔야지. 그 시에 대북 송금 뭐 이런 법적인 사법 있을 그럼 평양이 이재명 씨 당신 뭐 보기를 어떻게 보겠어? 뭐 저런 인간 키워줘봐야 저게 뭐 싱하이밍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중국에 줄 서는데 그래서 중국의 큰 아들 혹은 큰 동생의 역할을 남쪽에 빼서 이런 개탱탱들 너의 미사일이 뭔지 보여주면 뭐 이럴 수 있다. 뭐한 몇 년 전에는 우리 저 위대한 대통령께서 베이징에 가가지고 혼밥 먹고 다녔고 뭐 그런 뭐 신변 경호원까지 기자까지 얻어맞고 그 다음에 또 뭐 북경 대학에 가서는 또 뭐 젊은 애들한테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은 큰 산이요 뭐 한국은 작은 봉우리니까 중국 몽을 뭐 따라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중국은 또 뭐 아무 소리도 없고 네. 그거 이제 평양 쪽에서는 많이 습하죠. 네. 저는 이제 그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정중 세력의 득세를 원할 거냐가 기껏해야 반반일 거다라고 봐요, 사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다이어그램과 같이 우리는 종중이 득세하면은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가 마태기가 가서 굉장히 그 저기 힘 못 쓴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종중 세력 득세를 극도로 경계하는데 예, 예. 중국은 다른 의미에서 이 종중 세력이 일방적으로 득세하는 걸 또 경계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종중이 득세하면은 한국의 분열과 혼란이 심해지잖아. 그렇죠. 한국의 분열과 혼란이 심해지면 미국 한편으로는 미국 서방의 중국 제압이 격화되죠. 그렇죠. 한국이 중국 제압에 나서주면 미국 서방이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큰 차원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국이 중국 편으로 표류를 해버리면 미국 서방의 본진이 눌러버린다고 더 눌러요 중국을. 강대강이 되죠. 강대강이 돼요. 그럼 중국은 반발 격화되잖아. 그 국제 그 지정학이라는 게 이렇게 강대강 가게 되면 임계치를 치닫는 거잖아. 그렇죠. 예. 어느 순간 임계치 넘으면 이제 중국 북한이 야 이거 뭐 저기 한식의 중나 청명의 중나 마찬가지다 객소리나 해보자 이러고 이제 전쟁 도발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거꾸로 말하면은 한국에서 종중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등 떠밀려서 전쟁하는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다면 이제 네. 서방 미국과 서방은 정면 충돌하게 되니까 정면 등 떠 충돌하죠. 밀려서. 그렇죠.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그 전에 있지 않았나? 미어샤이머죠. 있죠. 예예. 예, 예. 그 얘기를 좀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아마 우리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만약에 한국에서 뭐 정부 이야기도 아니라 종중 세력들이 아주 견고한 태세를 갖춘 대통령을 뽑게 되면은 전쟁이 나서 중국이 오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몽땅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정확한 워딩은 뭐예요? 한국은 예. 이 경우에 중국과 무덤 위에서 춤을 출지 예. 이게 이제 만 종중 대선에서 종중 후보 뽑을지. 예. 안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미국의 핵 우산 유지할지를 자문해야 된다. 핵 스스로 물어야 된다. 스스로 물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정확한 워딩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은 종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중국과 함께 골로 갈지 같지. 아니면은 미국 해구산 아래서 평화를 지킬지 대통령 후보 잘 선택해라. 이거가 2022년 1월달에 이 냉혹한 이 레알 폴리틱 국제 지정학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미어샤이머가. 대선 직전에 했고 네. 윤 대통령의 기적적 승리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좀 이따 나중에 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모든 게 너무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중 대립도 극으로 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중국이 하도 그냥 그 러시아랑 짝짝꿍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국이 중동도 뒤집어 엎고 뭐 유럽 와서도 찝쩍거리고 이래가지고 EU가 요새 유럽이 요새 완전 반중으로 돌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지원하고 이제 또 못 팬다 그러더라. 또 못 팬대. 예, 예. 네, 전기차 다음에 뭐 태양광인가 뭔가 팬다 그러더라고. 그 줄줄이 앞으로 EU가 이제 지금 미국이 패듯이 중국을 팰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치로.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되는 게 없으니까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너무 불안정해. 그렇죠. 이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왜 그 목재소나 이런 그 나무 많이 이렇게 깎고 이러는 데 가서 담뱃불 함부로 붙이다가 화재 큰일 나거든요. 나죠. 그 예, 예. 예를 들어서 밀가루, 예, 예. 밀가루 날아다 제분 예. 공장 같은데 그게 저 입자가 입자가 예, 작아서 예. 빵 하고 터져요. 예, 예. 마찬가지로 기름 탱크 위에는 기름이 증발한 증기가 차 있다고. 차 있죠. 예. 우리가 유증이라 그래요. 유증이라고 그러죠. 네, 기름 유자에 증기할 때 증자, 네. 증발할 때 증자. 지금 이 상태가 기름 탱크 안에 유증 꽉 차 있는 거랑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불을 딱 던지면 이게 폭발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종중 세력, 종북 세력이 득세하는 게 기름 탱크 유증에다가 불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이 혼란에 빠지면 미국과 서방의 중국에 대한 압력이 더 세져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한국이 불안정해지니까. 예. 오히려 예, 예. 미국과 서방이 힘이 넘쳐야 음. 앞뒤 봐가면서 조정하죠. 그 강도를 조절하는데 악셀을 더 밟을 거냐 덜 밟을 거냐 한국이라는 악셀 스프링이 빠져버리면 그렇죠. 그냥 획획 밟는 수밖에 없다고. 안 그러면 자동차 저게 멈추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압력이 더 세지니까 반발을 더 할 수밖에 없죠. 국내 사정은 아주 국내 최악이죠. 사정은 최악이고.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점점 대치가 심해지면 이게 언젠가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전쟁에 이제 끌려 들어간다 이거지. 내가 전쟁하는 건 좋아.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는 돼 있는데 언젠가는 그렇죠. 예. 전쟁을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시점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하겠다. 예, 예. 이게 뭐 대먹지도 않은 한국 종중 애들이 우리 멱살 붙잡고 끌고 들어가는 건 싫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중국도 안 보고 북한은 있습니까? 100%고 한국 한국은 최소한 50-50. 한국에도 종중도 뭐 이재명파 뭐 또 갑자기 또 튀어나온 조국파 그러니까 뭐 왔다 가니까 이게 미어샤이머가 한 예, 말이 예. 이 말이거든. 그 말이에요. 이 구도예요. 미어샤이머의 구도가. 이게 백모나 우리 조 박사가 하는 구도가 아니잖아. 예, 예, 예. 미어샤이머가 왜 한국에서 종중 대통령을 뽑으면 예, 예. 한반도가 전쟁으로 치닫는가. 예. 그게 미어샤이머의 숨은 얘기거든. 숨은 이야기죠. 예. 그걸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이 얘기였죠. 예, 예. 예, 예. 북한은 좀 다르죠 또. 중국과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은 예. 사실 북한 요새 이 뭐야 네. 지배청이 옛날에 그 네. 수령 소위 영도 체제가 사실 작동하기보다는 아주 상부의 지배청들이 김씨를 올려놓고 운영한다. 보세요 지금 뭐 벤처 옛날에 좀 생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죠. 그 마름들이 뭐 벤처 타고 벤츠 500 클래스 타고 와? 마이바우트 탈 겁니다. 마이바우트 타고? 네. 근데 북한 지배청의 이해관계를 한번 챙겨보면은 쟤들은 제1목표가 죽지 말자 할 겁니다. 제일 밑에 죽지 말자. 죽지 말자. 네, 처음 목표. 그다음 두 번째 목표가 네, 두 번째 목표가
죽지 말자는 게 그냥 죽지 말자는 게 뭐 화급 온라인 문제가 아니고 권력을 누리자. 권력이 있어야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지 말고 권력 누리자. 죽지 말고 권력 누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죽지 말고 권력 누릴 수 있도록 체제가 영구 불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체제를 만들자. 영속시키자. 연속시키자. 그 다음에 넷째 목표는 죽지 말고 권력 누리고 체제 지속되면서 중국을 좀 섬겨서 돈을 좀 벌자. 이게 지금 뭐 아주 요새 좀 불안해졌죠. 내가 네 가지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1 목표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벤츠 타셔야지. 예.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핵을 가지고 겁주고 위협하는 건 오케이. 예. 근데 핵을 진짜 사용해야 될 상황이 온다든지 한국이나 미국에서 쳐맞아서 돌아가실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한다고 저는 봐요. 네. 사실. 그러니까 예. 겁 안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꼼짝하기만 하면 쳐맞아서 돌아가셔라는 시스템만 잘 짜고 있으면 짜고 있으면은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긴장이 평화고 어. 전쟁 준비가 평화야. 그렇죠. 임전태세가 평화예요. 그게 우리는. 베제티우스가 한 말이 그 말이죠. 네. 자, 그럼 뭐 그러면은 이제 선택은 뭐냐? 네. 이런 그들의 실제 존재적인 자기들의 고민 네. 그거를 계속 그 이제 지켜 나가려 그러면은 밖으로는 안으로는 인민들을 네. 잘 아주 탄압적인 지배를 하면서 남쪽에 대해서는 혹은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가지고 협박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그렇죠. 걔들은 그것만 하고 싶은 거야.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을 남쪽에 거기까지만 하는 거지. 남쪽이 불안정하게 된다든지. 예. 남쪽에 막 종중 종북이 막 득세해가지고 소대가리들이 줄줄이 나온다든지 이건 싫은 거야 또.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봐. 또 그렇게 정말 봐, 뭐 실제로는. 자기들이든 아니면 내부에든 아니면 중국 요소든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종중 종북은 어디 가서 이제 명함도 못 내. 그렇죠. 명함도 못 내. 버림받았어. 사실은 국제정세로 보면. 뭐 작년에 제1주적으로 삼자. 이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걸 뭐 범민련도 해제시켰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라고. 네. 중국의 종중 종북은 중국의 간첩질을 자청해서 하는데 중국에서는 뭐 오면은 혼밥이나 처먹이고 그 뭐 경호원도 좀 때리고 같이 온 기자도 좀 때리고 또 지나가면서 어이 자네 잘 지냈어 이러면서 툭툭 치기나 하고 맞아요. 혼자 몸달아서 창녀질 간첩질이야. 그렇죠. 혼자 몸달아서 참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사시나. 21세기에 뭐 4대 매국하고 있는 거죠, 뭐. 숙리적 매국. 참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마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운 좋은 놈 못 당한다. 그런 말 하죠 사업에서. 그렇죠. 이 2022년 우리가 대선을 돌이켜 보면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윤석열 후보 당선에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 몇십만 표로 이겼잖아. 74만 표. 네, 근데 이제 이 푸틴이 도움이었지. 그렇죠. 또 2024년 총선을 보면 평양의 미사일 도발이 그래도 단 몇 표라도 벌어줄 거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좀 관측이 되네.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뭐. 네, 그렇죠. 예. 근데 미사일과 핵이라는 건 중국이 밀어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걸 좀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2024 총선에서는 다만 몇 표라도 베이징과 평양이 도우미가 되고 있는 거지. 아마 이쪽 우파, 뭐 자유우파, 자유공화파의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북풍 안에 북풍.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샤이 보수를 샀는데 아마 투표장에 나가는 유인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다만 몇 표라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억세게 운이 좋은 거예요. 미국, 일본, 나토랑은 뭐 긴밀한 동맹이고. 푸틴, 시진핑, 김정은까지 다만 몇 표라도 이렇게 표를 몰아주는 선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 정말 그 뭐 윤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마라 하는 뭐 함은경이 뭐 이런 몇 사람 있잖아.
나 정말 이게 참 무식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용하다는 점집에 좀 가보시는 게 좋아. 가셔서 윤석열이가 운빨이 타했습니까? 안 타했습니까? 이러고 좀 물어보고 좀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돗자리 깔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윤 대통령은 저기 퇴임하는 당일날까지 운빨 별로 떨어지질 않아요. 네. 이게 저기 나토 올라타 있고 워싱턴 올라타 있고 미중 대립 올라타 있고 저 도쿄를 올라타 있어 갖고 운빨이 안 떨어져. 그걸 천시라 그럽니다. 예. 천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윤 대통령 운빨 믿고 투표 날에 투표 안 하고 어디 다른 데 오랫동안 가지 마세요. 투표하시면 꼭 하십시오. 윤 대통령의 운빨 중에 가장 훌륭한 운빨은 뭐냐? 우리 같은 시민들이 발 동동 구르면서 투표장 가는 거. 그렇죠. 그게 윤 대통령 운빨의 가장 훌륭한 운빨이죠. 아, 우리는 대한민국 주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빠짐없이 예. 네. 뭐 걸을 수만 있으면 다 가서 하십시오. 예. 네, 여기 완전 이거 투표 참여율에서 결정되는 거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 지금 투표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60% 정도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쪽 진영에서 5% 포인트를 올려주면 네. 당락 결정되는 거지 뭐. 인구 비례로 60, 70대 이거면 60% 선거공학적인 요소긴 한데 음. 60, 70대가 비율이 한 30%. 이게 사실은 40, 50대보다 좀 작아요. 근데 네. 소위 말하자면 투표장 나가는 투표율은 높아요.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은 40%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한번 보죠 뭐. 열심히 나갑시다. 네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